여러분 하이 헬로 그리고 안녕.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고 재미지게 게임을 소비하는 소비자 게임론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비할 게임은 런앤건 게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장르의 대표주자인 바로 그 게임. 깔끔하고 세련된 도트 그래픽과 특유의 개그 코드로 모든 재민들에게 잊지 못할 유년기의 추억을 선물했던 바로 그 게임. 동네 꼬꼬마들의 입에서 애니멀스팅거 두다다다당 따끔빵 로켓 땅치 푸슝푸슝 소리가 아주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었던 바로 그 게임. SNK의 밥줄이자 전성기의 시발점을 올렸던 메타슬러그 시리즈의 바로 두 번째 작품, 1998년 2월에 출시된 메타슬러그 2입니다. 그럼 동전 한 개를 꼽아넣고 빠이 꼽아넣고 렛츠 get it. 동전 꼽아놓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해요. 사실 제가 이 게임을 원코인을 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. 게임을 시작하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반겨주는 건 그 특유의 유명세 덕분에 여타 다른 동종업계 친구들과 달리 초딩들에게 강제 기명당하지 않고 마르코, 에리, 다르마, 피오라는 제대로 이름으로 불렸었던 4명의 특급 조사들입니다. 저는 그 중에서 우리의 피오를 고르도록 해보겠습니다. 지금에서야 뭐 요 게임이 많이 알려졌으니까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거지, 요 게임 처음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마르코는 빨간 잠바, 카르마는 노란 잠바, 에리는 두거스놈, 지금 하고 있는 피오는 모자 쓴 안경제비 이렇게 불렸거든요. 심지어 에리하고 피오는 그 당시에는 이게 남친 줄 알았어요. 처음 골랐을 때. 그 테이블 셀렉창에 보면은 그림이 야 누가 봐도 잘생긴 남자 둘이 그려져 있거든요. 당연히 전 그래갖고 새로운 캐릭이다, 잘생긴 남친 내가 골랐는데 사망음성이 삐악 하는 그런 여자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, 아이고 손이야 탈탈 터는 모습. SNK가 요런 도트 디테일이 참 좋았던 그런 회사로 기억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특히나 요 메타슬러그 시리즈가 처음 할 때는 무심코 지나가도 나중에 다시 플레이하다 보면은 야 이게 이런 거였냐 하는 그런 디테일이 깊은 요소가 정말 많았어요. 하면서 이제 그런 거 보이면은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. 장풍알배 호이! 요 장풍알배도 동네마다 이름이 다 다르게 불렀던 것 같은데 저희 동네에서는 장풍알배였거든요. 근데 같은 학교 초등학교 다니던 친구네 반에는 친구네 동네에서는 도우미 할배로 불렀더라고요. 집안에 잘 봐요. 요 파괴된 거 보여요? 집안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심지어 터지기 전에는 멀쩡하다가 터진 다음에 저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저런 디테일. 야 이거 참 좋아요. 이런 거 할 때마다 야 이게 이런 거였네 하는 새로운 요소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언제 한번 다시 플레이를 해도 절대 요 게임은 질리지가 않아요. 메타슬러그 시리즈는 절대 질리지가 않아요. 여기선 대충 그냥 쓰고 지나가다가 요 헬리고서는 국민 명당 자리가 있죠. 오른쪽 화면 구석 여기 딱 박혀가지고 때리면은 절대 안 죽습니다. 그 다음에 살짝 자폭을 때려준 다음, 자폭을 때리는 이유가요, 낙타를 타고 있으면은 폭탄을 늦게 던져요. 높이 때릴 수 있는 대신에 낙타를 버리면은 빨리 던지니까 이렇게 폭탄만 갖고 최대한 빠르게 클리어 가능하죠. 이러면은 1페이지만 보고 딱 클리어할 수 있거든요. 낙타를 타고 가면은 이 던지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알기로는 2페이지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. 대신에 그 낙타를 타고 클리어하면은 여기까지 낙타를 끌고 올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끌고 와도 어차피 요 물 앞에서 지 물 먹는다고 강제로 하차를 시켜가지고 솔직히 뭐 쓸모는 없어요. 자, 빵 때려주고 뒤에서 냠냠 고기 냠냠. 여기 위에 할배 있죠. 이런 비밀 요소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, 옛날에는 요런 게임 할 때 오락실에서 꼭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. 다들 알고 있는 비밀 요소인데 여기 이거 있는데 요거 여기에 그거 있는데 하면서 꼭 아는 척하면서 훈수를 두는 친구가 있었거든요. 항상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그냥 말로만 그러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꼭 가다 보면은 꼭 그걸 꼭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까지 꼭 알려주려는 꼭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게임할 때마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거든요. 여기 위에도 한 개 있죠. 나중에 나도 다 알거든, 우리 다 알아 그러는데 그래 미안해 말만 이래놓고 또 좀 있으면 그새 또 꼭 그거를 또 까먹고 또 손으로 또 찝어가면서 또 알려주는 그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. 가다 보면은 제일 싫은 부류. 여기서 이렇게 딱 맞으면은 미라 플레이어가 되는데 디버프거든요.
상당히 안 좋아요. 3의 좀비랑 다르게 공속도 느리고 이속도 느리고 뭐 디테일 요소 한 개 있다면은 삐걱삐걱 밀하다 보니까 팔 올릴 때마다 저렇게 먼지 툭툭 떨어지죠. 뭐 장점 해봤자 이렇게 점프 좀 높은 거랑 그리고 폭탄 던지면은 가끔씩 폭탄이 아니라 머리가 날아가거든요. 이렇게 폭탄을 던지다 보면은 좀 나가. 왜 이렇게 안 나가? 하나 더. 머리가 날아가는데 오씨 좀 나가라 좀. 오 이렇게 방. 머리가 또 보면은 버섯처럼 뿅 하고 자라나요. 헤비 머신건. 그러고 보니까 요 메탈슬러 가면은 빼먹지 못하는 게 꼭 한 게 있죠. 저 몬데그린이라고 하나요? 들리는 대로 그 소리 나는 대로 들리는 거. 헤비 머신건인데 제가 살던 데가 경상도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다들 저거를 에비 머신건 이름 불렀거든요. 아니면 또 뭐 그 에비 모아시노 이렇게 부르는 애도 있었고, 나중에 3가 돼서야 좀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애니머신건 이래 부르는 애도 있었고, 샷건은 따끈, 로켓 런처는 이제 로켓 땅쳐죠. 그리고 그 X인가 거기서부터 그 유도탄 나오는데, 유도탄은 저거 애니머치솔. 다들 그렇게, 저희 동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들렸었죠. 이거는 자,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딱 잡아주고, 여기 위에 보석 한 개 먹어주시고, 칼질 딱 때리고 앉았다가 일렀다가 때리면은 2방인가 3방 정도 빠르게 때릴 수 있거든요. 그러면은 1500점 공짜로 볼 수 있어요. 물론 저 딱총으로 계속 갈기면은 더 많이 벌 수 있긴 한데, 뭐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. 미리 다 써주고, 앞에 똑같이 플레임샷 나오는데 남은 상태로 먹으면은 15발밖에 안 주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다 쓰고 먹은 다음에 싹 절여주고, 그리고 여기서부터 역캐는 고자 펀치 가능해요. 고잘라니 하면은 피떡진 불알을 떨구죠. 자, 이 친구도 고잘라니. 자, 이렇게 잡아주시고요. 앞으로 쭉 당기면은 이거 살 달리면서 피할 수 있고요. 저 장면에서 세대 차이가 좀 느꼈던 게, 제 또래 친구들은 아까 저 돌 떨어지는 거 보면서 그 인디아나 존스를 떠올렸는데, 나중에 저보다 한참 동생 친구들은 그 영화 미이라 했죠. 요 스테이지 하면은 미이라를 떠올렸다 하더라고요. 이게 아까 그 밑에 상형 문자 그거 보면은 여기에 돌 떨어진다는 주의 표시도 있어요. 이런 거 보면은 꼭 인디아나 존스가 맞는데, 요즘 애들은, 그 당시 애들도 그런데 뭐 인디아나 존스를 안 본 건가? 뭐 재밌는데 그 영화. 여섯 번째 위에 한 개 더 있죠. 그러고 보니까 제 사촌은 인디아나 존스가 뭔지도 모르더라고요.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. 한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데, 사촌은 늦둥이라 가지고 인디아나 존스 알아? 하니까 그게 뭔데 싶다가 하는 표정으로 틀딱 이러면서 많이 충격이었어요. 살 잡아주시고, 위에서 안 뜨거나? 다행이다. 싹 위에 잡아주시고, 쫙 플레이에서 뭐 다 많이 필요 없고 5발만 있으면 돼요. 5발만. 3문제 안 나오네. 요거는 칼질로 때려야 돼요. 왜냐면은 이렇게 황금박쥐 점수인데, 저거 플레임샷으로 잘못 때리면은 나오자마자 얘가 죽어가지고 점수를 못 먹거든요. 이거 굉장히 억울해요. 야, 새로운 슬러그 노이드인가 이름이 그랬을 건데, 저희 동네에서는 이제 껑충껑충 찐내가지고 개구리 로봇 아니면은 크고 우람한 거 달려서 고추 로봇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불렀어요. 그래갖고 이렇게 조종관 내리면서 복용수술 요렇게 됐었고, 왜 그렇게 된지 물어보지 마요. 그리고 또 폭탄이 앞에 또 거기서 나와요. 요것도 그래서 고추탄이라고 불렀거든요. 왠지 몰라요. 그냥 다들 그렇게 불렀어요. 그 당시에는 요런 약한 음담 패설이 그 당시 꼬꼬마들에게서 최고의 개그 소재였거든요.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냥 다들 그냥 그렇게 히히덕덕거리면서 놀았는데 자, 누구나 다 아는 버거죠. 이렇게 하면은 딱 멈춰가지고 무적짜리인데, 그냥 쉽게 이렇게 깰게요. 너무 저렇게 버그로만 깨면은 재미가 없어지니까, 이게 그래도 버그 없이 깨면은 이 보스가 포스가 많이 좋거든요. 막 위로 올라가지고 하고 올라가지고 막 덮치려고 하는 그런 패턴도 있고, 입에서 레이저포 빵
빵 쏘는 패턴도 있고 해가지고 처음 요 게임 했을 때 요 보스 등장 시즌의 그 포스가 어마무시했어요. 버그를 알기 전까지만 해도 좀 그런 난이도가 있는 보스였는데 버그가 한 번 알려지니까 이제 제일 쉬운 보스로 전락해버렸죠. 자, 대망의 3스테이지입니다. 요 스테이지가 이제 일종의 분기점인데 그 게임을 좀 보통쯤 한다는 사람들은 요 스테이지를 깨고 이제 보통은 4스테이지에서 게임 오버 당하고 게임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꼭 여기서 죽는 그런 분기점이 있었거든요. 이게 저희 동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들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. 자, 여기서 폭탄 한 개 던져주고 앞으로 돌진, 뛰어서 폭탄 한 개 딱 하면은 먼저 정리해주시고 폭탄 먹고 한 번 더 뛰어가지고 바로 뛰어서 지붕 위로 올라갈게요. 어차피 저거 먹어봤자 아무 쓸모 없거든요. 저 할배도 점수 주니까 굳이 구출할 필요 없이 여기서 미리 폭탄 2개, 보트만 터뜨리면은 저 미사일은 알아서 터지기 때문에 굳이 미사일 놓을 필요 없어요. 여기서도 한번 때리고 폭탄 4개 하면은 빠르게 보트만 정리하고 클리어가 가능합니다. 머리 같다. 요게 원에서도 요 부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? 여기에 또 하라방 있죠, 하라방. 요 이제 국룰. 자, 타이밍 봐가지고 점수 벌어야죠. 여기서 뛰면은 쫄보 이렇게 5만점을 따야지 남자지. 이 3마리 잡으면은 갑자기 양옆에서 탱크 나오는데 처음 요 탱크 나올 때 우와 저 큰 놈들 갑자기 나가지고 뭘 쏠까 하고 막 긴장했는데 막상 쏘는 거 보면은 폰만 잡고 뭐 이상한 아무짝에 쓸모없는 구슬대기 뽕 한 개 떼고 굴러가죠. 심지어 요 구슬 저 문방구 유리구슬처럼 생겨가지고 무섭지도 않아요. 자, 여기서는 폭탄이랑 헤비머신건 흩뿌리기를 잘 이용했는데 헤비머신건이 저 앞에 저 환풍기라 해야 되나? 저기에 걸려가지고 이거 안 싸지거든요? 그래가지고 점프 흩뿌리기로 이렇게 그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싫으신 분은 그냥 헤비머신건 일부러 다 쓴 다음에 우와 깜짝이야. 헤비머신건 일부러 전부 다 쓴 다음에 딱총으로 쓰면 돼요. 딱총은 저기 위에 그냥 지나가지거든요. 짜잔 비행기 타주고 이 비행기 재밌는 게 폭탄으로 관통샷으로 죽이면은 아씨 왜 죽었어. 관통샷으로 죽이면은 잘 봐요. 빵 이렇게 뚫려가지고 죽는 모습이 보이거든요. 요거랑 아까 그 미사일 터렛처럼 쏘는 애 있죠? 걔는 특별하게 그 관통 데드신이라고 해야 하나?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굳이 요 비행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아까 그 로버트 그거 말고 고추탄이 한 개 더 있거든요? 그 고추탄으로 잡아도 그렇게 저 데드신을 볼 수가 있어요. 자, 여기서는 일부러 미사일을 딱 7발 남겨준 다음에 앞으로 갑시다. 애가 반짝반짝 빛날 때부터 폭탄을 빵 다 써가지고 7개를 맞춰야 돼요. 가급적이면은 폭탄 7개는 저 보스한테 다 들어가게끔. 지금이니 최대한 빨리 폭탄 때려준 다음에 한 번만 더 그리고 자폭 딱 때려준 다음에 폭탄 그냥 있는 대로 갈기면은 깔끔하게 게임 클리어 가능합니다. 왜 안 죽어? 됐다 죽었다.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3스테이지 보스 클리어가 가능했습니다. 비리릭 빵. 자, 미션 스타트. 요 밑에 할아버지 보여요? 저기 그 메탈 원 하신 분들 땡전 할아버지 기억해요? 땡전 할아버지 그거 구출하면은 점수 빵을 주는 애? 그 할아버지인데 재밌는 게 지금 요거를 먹잖아요.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내 그거 가방 하면서 막 애를 갑자기 혼내가지고 저 쫓아내거든요. 재밌는 장면이죠. 저 할아버지가 제가 알기로는 1스테이지 초반에서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. 그때는 그 아랍 아저씨들한테 막 이것저것 설거다가 똑같이 저 가방 먹으면은 가방 찾다가 혼내가지고 쫓아보내거든요. 그리고 메탈4에서는 이제 저기서 그냥 옷만 갈아입혀가지고 이상한 박사를 나왔는데 동명이인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. 여기서 가급적이면은 저는 헤비머신건만 모아서 가고 싶은데 요 버스 터트리면은 로켓 당첨 나오거든요. 걔가 어느 위치에 떨어지냐에 따라가지고 이러면 이제 이게 안됐다. 이게 좀만 더 뒤에 나왔으면은 안 먹고 그냥 점프를 피해서 갔을 건데
전 솔직히 이렇게 딱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발도 적고 은근 얘가 데미지가 센 것처럼 보이는데 은근 데미지가 약해요. 차라리 헤비머신건이 그 뭐냐 좀 더 범용성도 좋고 훨씬 좋은데 그 와중에 또 돼지 돼가지고 돼지도 싫어하는 게 돼지가 되면은 사람들이 막 파워 막 좋아진다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못 느꼈거든요.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파워 뭐 그런 거 없더라고요. 오히려 이속이랑 공속만 느려지고 특히 이 헤비머신건이 중요한 게 흩뿌리기가 안 돼요. 돼지가 되면은 전 그래갖고 돼지 되는 거 진짜로 싫어했거든요. 잡아주시고 폭탄 안 주네. 여러분 뛰어가지고 보잉 하고 따라락 때려주시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그 아까 제가 그 2스테이지 로봇 그 쏘는 대포가 별명이 고추탄이라 그랬잖아요. 요 고추탄이 요 스테이지에서 2개가 더 나오거든요. 한 개는 좀 이따가 제가 요 탱크에서 나오는 그 미사일 그게 고추탄 2 요거 지금 제가 먹은 암호 피었어요. 철갑탄인데 먹으면은 대포가 앞으로 직선으로 쭉 나가요. 쭉 다 뚫고 지나가는데 왠지 모르겠어요.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나가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모든 아이들이 저희 동네에서 모든 아이들이 요 폭탄 보고 다들 그냥 고추탄이라고 불렀어요.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. 이게 뭐 이유를 물어서는 안 되는 게 그 당시에는 요런 가벼운 음담 패설이 그 당시 꼬꼬마들에는 최고의 개그 코드였거든요. 요렇게 하면서 막 이런 거 막 그냥 고추 막 하면서 그렇게 막 히덕덕거리는 게 국룰 아닌 국룰이었기 때문에 뭐 딱히 이유가 있다고는 뭐 말씀드리기 어렵고요.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한 개 더 있거든요. 고추탄이 지금 클라스가 남다른 그런 고추탄이 나와요. 요거 이 대포 보스가 쏜 대포 요거 엄청 크죠? 엄청 크니까 뭐겠어요? 그냥 고추탄 아니라 그렇죠. 왕고추탄이죠. 그러면은 이 왕고추탄을 쓰고 있는 지금 요 보스는 뭐라고 불렀을까요? 예. 다들 생각하신 대로 왕고추라고 불렀어요. 이유는 묻지 마세요. 그냥 그 당시 꼬마 아이들 장면에는 이유 따위 없어요. 그냥 재밌으면 장면이었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했던 뭐 간편하게 요번 스테이지 보스도 클리어가 가능했습니다. Mission complete. 자, 요 스테이지 아주 유명한 스테이지죠. 근데 저는 요 스테이지 공략할 줄 몰라요. 그래서 그냥 막 달릴 겁니다. 은하게 달릴 거예요. 그냥 앞으로 이 폭탄 막 쏘고 폭탄 3개 따다닥. 오, 폭탄 3개 폭탄 3개 따다닥. 안 죽어. 왜 안 죽어? 폭탄 3개. 왜 안 죽어? 한 번 더. 폭탄 3개. 예. 잘 피해주고. 잘 피해주고. 개 진짜 빤스 새끼들. 최소한 피할 수 있게 해줘야지. 폭탄 3개 따다다. 한 번 더. 폭탄 3개. 이거 안 닿겠지 저거는. 잘 정리 좀 앞으로 갑시다. 저 나무 때리면은 뭐가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? X인가? 안 나오네. 이거 떼고서 한 방에 깨주고 요 딱 클리어하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경음악 나오는 스테이지가 나오죠. 빰 빠바 레이저. 요 게임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센 총이 저는 레이저하고 저건 줄 알았거든요. 짝건. 근데 실제로 레이저 총은 있지도 않았고 짝건은 야이씨 그래. 죄송합니다. 이 짝건은 특유의 그 펑펑 하는 그 이펙트하고 사람들 막 적이 막 날아가니까 세상에 제일 센 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. 그러고 보니까 저 뭐냐 헤비머신건이 지금은 헤비머신건이라는데 어릴 때는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. 그래갖고 동네 애들끼리 저는 그 경상도 사람이었거든요. 에비머신건, 에비머신거 요렇게 들려가지고 애들끼리 그랬고요. 오락실에서는 보통 그 애니머신건, 애니멀신건 이렇게 불렀었죠. 나중에 그 X인가 3부터는 그 뭐냐 유도탄, 애니멀치에서 나오죠. 그것도 막 애니멀치소 이렇게 불렀었고 지하철 나오는데 괜찮아요. 첫 번째 지하철은
대충 때려도 때려 부술 만큼 부수기 쉬우니까 뭐 걱정할 거 한 개도 없고요. 나중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부터 애들 맷집도 늘어나는데 저거 뭐냐 양옆에서 막 적들이 튀어나와가지고 겁나 빡쳤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근데 키보드로 연탈라니까 드럽게 빡치네. 그냥 패드로 할걸. 야, 폭탄 3개 따다당. 오호, 와 성공했다. 야 그렇지. 폭탄 3개. 폭탄 3개 한 번 더. 빠방. 에이씨. 대충 그냥 처리합시다. 빠. 어릴 때 하도 이 게임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막 인터넷으로 막 이름 찾아보고 그랬는데 컴퓨터실에서 학교 그 컴퓨터실에서 하라는 컴퓨터 공부는 안 하고 애들끼리 네오지오 어떻게 받아가지고 게임하고 아니면은 저거 인터넷에 메탈 슬러그 검색해가지고 야후 그땐 야후였거든요. 야후에 검색해가지고 메탈 슬러그 누가 올려놓은 거 막 글자랑 그림이랑 해가지고 막 사람 이름이랑 설정이랑 그런 거 해석해놓은 거 보고 막 그러고 놀았었는데 자, 한 번 더 나오죠. 하지만 지금은 헤이머신을 있어가지고 손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. 막 잘하는 형들은 여기서 레이저 어떻게 아껴가지고 막 레이저 막 한 발씩 한 발씩 써가지고 막 클리어하고 그러던데 저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레이저를 여기까지 안 쓰고 끌고 올 수 있는 것만 신기한데 거기다가 막 이상 요거 애들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시키는데 열차 때리는 와중에 쟤네 잡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뒤로 꾸물꾸물 가가지고 아이고 손가락 아씨 한 개 더 나오죠. 여기도 진짜 빡세. 이제 양옆으로 나오거든요. 하다가 수련 던지기 전에 잡아요. 수련 던져도 에이라이씨 괜찮습니다. 동전 이미 99개를 넣어놨죠. 네 헤비보신건 이미 애당초 원콩이 못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. 이제 뭐 2판 4판인데 이제부터 그냥 대충 그냥 동전 이빨에 넣고 폭탄 빨이랑 헤비버신건 빨로 그냥 이길게요. 어떻게 하더라? 한 번 쏘고 사 안고 한 바퀴 돌리고 안고 한 바퀴 돌리고 안고 하면은 빨리 돌릴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맞는지 모르겠는데. 우와 아우씨 저 레버 때문에 칼질했는데 한 번 쫙. 어릴 때 저 요 스테이지 진짜 무섭게 했거든요. 갑자기 막 저 시체 있고 이상한 괴물 딱지 나오니까 배경 음악도 음산하잖아요. 갖고 굉장히 무서웠는데 지금은 디테일 보는 맛. 땅에 있는 놈들 죽이면은 내장이 팍 하고 쏟아져 나오거든요. 요런 디테일 보는 맛 때문에 일부러 일시정지 눌려가지고 저런 내장 구경하고 그랬거든요. 봐요. 빵! 빵! 마세이야. 샷건으로 정리해주고요. 좀 잔인하다 지금 봐도. 이게 저렇게 두꺼운 거 보니까 아무래도 뭐 대장이겠죠. 어떤 창자인지 모르겠다만. 근데 애들 하는 게임에 도트로 저렇게 정밀하게 내장 같은 거를 막 그려 넣어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. 애들 하는 게임에. 샷건 마세이야. 샷건 좀 써놓고 갈게요. 요 보스 때 샷건이 그렇게 안 좋거든요. 스테이지 보스 때 깔아뭉개도 애들이 터지긴 하는데 저 벽에 붙어있는 애가 자폭하면은 그거 안 깔려가지고 죽거든요. 그래서 엔간하면 총 쏘면서 앞으로 가는 게 좋아요. 정리해주시고 내려가지고 샷건. 고추탄 아까봐라. 한 방에 빵 터뜨려주고요. 폭탄인가 이게? 오케이. 마세이. 어리 많이 나와 이거. 원래 이렇게 많이 나왔네. 대충 정리해주면 앞으로 갑시다. 이름은 3년 점수. 오야. 자, 요번 스테이지 보스 잠수함. 저거 거식이 뭐냐? 얘도 뭐 보스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. 하여튼 뭐 여기 머리랑 꼬리랑 같이 때리면서 폭탄 때리면은 금방 클리어 가능하거든요. 이렇게 한 다음부터 일단 폭탄 다 쓰고 나면은 맞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폭탄 다 쓰면 돼요. 폭탄 다 쓰면서 때리면은 클리어가 돼요. 맞든 말든 상관없어요. 폭탄만 다 쓰면 돼요. 폭탄만. 패턴이 좀 좋게 나와 있는데 근데 아우씨 괜찮아요?
거기서 한 발 더. 아우, 거의 다 죽어 갈걸요 아마 지금. 아 이게 샷건이 이게 안 좋은 게 안 닿아요. 밑에 머리 부분이 안 닿아요. 아니면은 샷건이 안 닿아가지고 이 보스가 딱 죽을 때가 오케이 죽었다. 아, 원래 그냥 맞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총이랑 같이 붙어 다 쓰면 하다 죽는 친구인데 패턴이 좀 좋아야 돼요. 패턴이 그 빨간 색깔 위아래 나오는 패턴이 있으면은 손쉽게 깰 수 있거든요. 아 근데 200원을 요 깨면은 저치고는 잘한 거예요. 저치고는. 자, 내망의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. 사실상 메탈2의 가장 큰 난관이라고 해야 하는 스테이지인데 동네에서 그 게임 좀 한다는 오락실 형들도 여기서 좌절하고 원쿨에 놓친 사람 진짜 스스로 빽빽이었거든요. 따지고 보면은 여기가 그 적군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보루잖아요. 그래서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막으려 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아 이게 너무 열심히 뛰었는데 뛰었다고 너무 열심히 막으려 좀 눌렀다고 진짜 열심히 막으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너무 열심히 막으려는 바람에 난이도가 진짜 괴랄하거든요. 게임을 완전히 외워서 하는 게 아니면은 이 공략이 벅찰 정도로 빡신데 특히 요 흔들다리에서 진짜 레벨 한 8쯤 되면은 지금 레벨 4거든요. 레벨 8이 되면은 지옥을 맛볼 수가 있어요. 근데 그 전작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요 마지막 스테이지가 메탈 1에 비해서 살짝 아쉬운 면도 있는 게 확실히 친구들이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려고 하는 그 부분분사는 게 느껴지는데 약간 좀 메탈 1에 비해서 뭐랄까 그 처절함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거든요. 얘도 메탈 1에서 나왔던 애죠. 얘는 공략법을 인터넷에서 본 게 있는데 이게 저 쫄따구 때문에 붙어가지고 점프하면서 칼질하면은 됐다 그러게 오케이 됐다 이렇게 오케이 됐다 어디서 보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한번 따라 해보고 싶긴 한데 잘 안 되네요. 죽어라. 오케이. 까다가 나오나? 까다가 안 나오네. 나온다. 그 뭐라 말하려 했더라. 그래 그 전작을 해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메탈 1은 진짜 그 마지막에 주인공을 어떻게든 이 적군들이 막아내려고 온갖 것들이 싸그리 다 대동단결한단 말이에요. 사람부터 비행기, 헬기, 저거 몸뚱아리에 폭탄 매달고 자폭한 놈들도 있고 심지어 그 마지막에 바다를 건너면서 다리를 지나가는데 그 다리를 폭파시키려고 지게차까지 동원하거든요. 이게 진짜 온갖 거를 들고 발악을 하는 게 처절함이 느껴진단 말이에요. 주인공을 막아야 하는 게. 근데 요 2편에서는 그런 약간 처절함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사실 조금 아쉬웠던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적군들을 뚫고 비밀기지 마지막이 오뎅군의 비밀기지에 어떻게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갑자기 요 외계인이 튀어나오잖아요. 요 스토리가 요 모댕군이 원 패배 이후로 어떡하다가 이 마즈 피플이라는 화성인을 만나게 돼가지고 기술을 양도받고 다시 한번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그런 스토리라는데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든 게 갑자기 저게 튀어나오니까 너무 뜬금없었거든요. 미라도 조금 뜬금없게 했었는데 그래도 외계인에 비하면 좀 나은 사정이었거든요. 갑자기 저렇게 튀어나오니까 사실 처음에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. 이게 알고 보니까 그 메탈 2에서 원래 1은 전쟁 관련 스토리라 해가지고 그 내용이 조금 무거웠잖아요. 2에서 이제 그 스토리를 선회를 했다더라고요. 약간 SF적으로 코미디를 넣고 그렇게 기준을 조금 바꾼 건데 다행히 요 2로 이제 스토리를 병행하면서 진짜 전성기 메탈 슬러그 3가 나오게 됐는데 한몫하게 된 게임이기는 한데 요 스토리가 그래도 저는 갑자기 여기 튀어나와가지고 조금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. 하다못해서 그 스테이지 중간중간에 좀 암시를 외계인이 좀 도와준다는 그런 암시를 조금이라도 더 넣어줬으면은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갑자기 이렇게 다시 한번 원에 이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졌을 건데 요건 진짜 조금 아셨어요. 근데 뭐 말이 되기도 하는 게 요렇게라도 기술을 받았으니까 그 보스들 이 스테이지 보스도 그렇고 그런 기계들을 얘네들이 만든 거 아니겠어요? 빨리 돌려가지고 레이저를 뽑아야 되는데 에비모시노
에비 머신 돌려가지고 레이저가 딱 나오거든요. 레이저가 칼질. 아, 요거 유튜브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막 스피드라는 사람들 막 어떻게 와리가리 해가지고 스킵하고 다 외워가지고 칼질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게임은 즐기면서 해야지 그렇게 외워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전 그런 거 다 못 외워요 절대로. 조심해야 하는 게 저 하늘 해파리처럼 날아오는 애들은 칼로 잘라고 하면은 큰일 나요. 애들이 자폭 비스무리하게 저렇게 총알을 뿌리면서 내려가지고 괜히 칼질하다가 맞고 죽는 수가 있거든요. 으이야. 가능하면은 저는 총으로 죽여요. 빠세이. 그리고 저 움직이는 포자탄 저게 조금 빡신 게 가끔씩 땅 밑에 들어갔다가 총알 안 맞는 곳에서 밑으로 솟아오를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총알로도 안 되고 칼질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많이 빡세요. 요게 싫은 거예요. 요게 갑자기 에라이 맥반석 오징어 내라. 이야 폭탄 맥반석 오징어. 옛날에 요 적군들 죽을 때 초록색깔 막 저기 배설하잖아요. 그때마다 막 애들끼리 막 오바이트 막 이러면서 아우씨 게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. 그리고 또 맥반석 오징어 다리 막 불타는 거 보고 맥반석 오징어를 했었거든요. 칼질로 죽이면 왠지 모르겠는데 터져가지고 불 타서 죽더라고요. 초록색깔 피는 저 뭐 옛날 에일리언 영화 그거 오마주한 건지 모르겠는데 공중에서 째서 죽이면은 왠지 모르겠는데 팡팡 터지는 게 피가 저것도 산성인가 뭐 그런 건가? 으야. 저 파란 색깔 저거 조심한 게 갑자기 저기 눈 하얘져가지고 쏘면은 엄청 빨라지거든요 총알이. 3 가면은 저거 하얀 색깔 버전도 있어요. 걔네들도 잠깐 나오는데 겁나 빨리 써요 총알. 구경하다가 저 한번 죽었었거든 처음 할 때. 자 마지막 보스 스테이지인데 야 저 외계인 기술력을 받아놓고도 만든 게 고작 졌다고 해요. 갑자기 외계인 얘네들이 배신을 때리는데 스토리상으로는 이제 얘네들을 도와가지고 지구 전쟁을 멈춰가지고 그렇게 좀 도와주려 했던 건데 얘네들도 계속 전쟁을 반복하니까 실망을 해서 배신을 했다라는 뭐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. 기술을 줬는데도 만든 게 고작 졌다 보니까 그래서 빡쳐가지고 배신 때리고 하거든요. 생각해보세요. 교수님이 진짜 특급 교수님이 대학원생한테 온갖 기술을 다 갖다가 줬는데 그 기술 가지고 만든 게 저 뭐 종이 박스로 만든 가짜 컴퓨터 요런 거라 생각해보세요. 와 교수님 빡치거든요. 얘도 분명 그렇게 빡쳐가지고 인간 모든 걸 배치는 게 틀림없어요 분명히. 야 폭탄 따다다다다다 폭탄 이렇게 요 때리고 쓰면 가끔씩 저 레이저 때리거든요. 레이저 헤비건 머신 거 말고 레이저 좀 때고 저 레이저 레이저를 떨고 줬는데 저 비행기 저거 우주선? 저게 맷집이 좋아가지고 특히 나중 가면은 저거 정예명 해가지고 검은 색깔 나거든요. 총알 없이 딱 총으로 절대 못 깨요. 한 번 더 폭탄 이거 딱 총을 먼저 부수는 여기 붙어있어. 달리면서 하면 절대 안 죽거든요. 요거는 메탈 1 때 그 마지막 보스 하이도였나? 걔한테도 써먹을 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요거는. 자 여기다가 이거 딱 총으로 때리면은 한수여 걸리겠는데? 자살할까? 어차피 원코인 놓친 거 깔끔하게 다음 공격 때 자살 때릴게요 깔끔하게. 오케이 됐다. 내가 뺨! 하고 폭탄 충전한 다음에 내가 죽은 이유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. 오케이. 이러면은 보스를 꼭 깬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미 다들 아시죠? 요 다음에 어떤 게 나오는지. 진 최종 보스. 우와. 겁내 큰 우주선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그 영화 보셨어요? 요게 그 영화 오마주인데 그거랑 비행기가 똑같이 생겼어요. 공격 패턴도 똑같은데
게임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면은. 아 그러고 보니까 사촌 동생이 그 고전 게임 어플을 받아가지고 메타슬러그 2를 하더라고요. 하면서 하는 거 그 보면서 구경하면서 요 마지막 보스 때 야 이거 보니까 옛날 그 영화 생각난다. 너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영화 알아라고 하니까 그 제 사촌 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렇거든요. 늦둥인데 야씨 걔가 영화를 모른대요 인디펜던스 데이를. 아 그 엄청 유명한 영화인데 윌 스미스는 알아 하는데 걔가 윌 스미스도 모르더라고요. 아 그래가지고 그 좀 더 윗형 지금 고등학생 올라가는 그 사촌은 한명 더 있거든요. 걔한테도 물어봤는데 걔는 윌 스미스는 알아요. 윌 스미스는 아는데 걔도 인디펜던스 데이는 모르더라고요. 아 이게 옛날에는 TV 틀었다 하면은 OCN에서 막 그런 데서 엄청 많이 틀어주고 그게 아니더라도 추석이나 설날에 툭하면 틀어줘가지고 많이 봤고 다들 아는 그런 영화였거든요. 아 요즘에는 영화 채널에서 잘 안 틀어주나 이런 영화. 레이저 먹어야 되는데 이거 저 진짜 헤비 머신건 개같은 거. 저거라도 먹을 거 그러나? 나 포탄 없었구나. 제가 어릴 때는 세대 차이 느낀다는 거에 그 어른들이 막 이렇게 한탄할탄하는데 뭔 느낌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되니까 이게 좀 잘 느껴지더라고요. 내가 나이를 먹고 있는구나라는 게 실감이 되니까 살짝 희마리가 빠져가지고 야 이것도 인디펜던스 데이 거기 딱 오마주 똑같은 장면인데 그 사촌 동생들도 그 영화를 알았으면은 저랑 같이 추억을 공유하면서 재밌게 좀 더 얘기했을 수 있을 건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제가 아쉽게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거든요. 이제 뭐 이렇게 마지막 보스를 클리어를 하면서 이 게임 메타슬러그 2 모든 스토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이 인디펜던스 데이 얘기한다고 같이 싸워준 요 친구들 원래 적군이었는데 자기들 원수가 잡혀가니까 사단장이 잡혀가니까 병사들이 나와서 싸워주잖아요. 요 이 처절한 이 동료의 이런 것도 좀 설명해드리고 있었어야 했는데 제가 이 세대 차이 얘기에 빠져버려가지고 다음에 이 간만에 메타슬러그 한 김에 제가 시리즈 한번 통째로 돌릴 거거든요. 메타슬러그 3에서도 요런 장면이 나와요. 그때는 한번 제대로 제가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하여튼 뭐 이렇게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서 1위의 기록을 세우면서 700원밖에 안 들었네 하고 그 게임 깨는데 요거면 뭐 선빵 때린 거지. 자, 제 이름은 SBJ 소비자를 때리면서 이번 게임을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. 요 메탈슬러그 2가 재밌긴 재밌어요. 확실히 재밌는 게임이고 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그 새로운 시도도 많고 탈 것도 많고 총기도 많고 해서 굉장히 재밌긴 했었는데 그래도 메탈 2가 그 뭐라고 해야 하나 전환점 한번 시험작 그 스토리를 변경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시험작이었어가지고 살짝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. 그래도 이 메탈 2가 있었기 때문에 메탈 슬러그 시리즈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게임이죠. 메탈 3가 나왔던 게 이 2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. 그런 점에 보면은 메탈 2가 정말로 만들기 잘했던 게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. 하여튼 뭐 이렇게 메탈 슬러그 2를 마무리 지면서 이만 떠나볼까 합니다. 그럼 여러분 바이니.